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타이젠 자마린 요약 강의 6번째 시간. 오늘은 UI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스택 레이아웃, 스크롤 뷰, 프레임, 폴렉스, 압솔루트, 릴레티브 등등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사실 레이아웃은 전체적인 와꾸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뷰죠.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지금 휘황찬란한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 굉장히 UI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지금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중요치 않다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스택 레이아웃 또는 그리드 레이아웃, 그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UI는 대부분 다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모두 다 모든 레이아웃을 내가 다 써보겠다, 그런 것보다는 스택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그리드 레이아웃, 직관적이고 쉬운 레이아웃 등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컴포넌트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블과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그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컴포넌트들, 하나의 뷰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간단하게 텍스트를 출력하는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 그룹 레이아웃을 할 때도 몇 번 살펴봤는데요. 단지 그냥 텍스트 이렇게 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레이블 클래스를 만드는 레이블 태그가 들어가겠고요. 다음에 속성으로는 텍스트 마진 패딩,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 여기에 뿌려주는 출력되는 글자, 문자열이 되겠고요. 다음에 마진과 패딩, 간격이죠. 마진은 외부 간격, 패딩은 내부 간격.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호리존탈 텍스트 얼라인, 정렬에 관한 거, 폰트 사이즈, 폰트 어트리뷰트, 사이즈와 폰트 속성, 볼드체, 텍스트 컬러는 뭘로 할 건지, 이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에 관해서도 호리존탈 옵션을 이용해서 스타트 가장 왼쪽에 붙겠고요. 엔드 가장 오른쪽에 붙겠고, 센터 가운데 놓겠고, 호리존탈 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차는, 그죠? 가로로 꽉 차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뷰도 백문이 불여일탈하고 실제로 코드를 코딩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고요. 우리는 타이젠 폼즈 이걸로 만들죠. 자, 여기서 여섯 번째죠. 프로젝트 000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우리 계속 했던 폼즈 폴더 프로젝트 디렉토리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 설정, 오케이.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겠고요. 제가 타이젠도 지금 켜놨는데요. 타이젠 화면을 안 켜놨네요. 타이젠 화면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타이젠 화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보면 타겟이 안 잡혀 있네요. 그래서 디바이스 매니저 실행해서 와이파이 설정도 해보겠는데요. 와이파이 값을 알아야 되겠죠. 설정 세팅에 들어가서 와이파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붙어 있겠고요. 디바이스 매니저에 6번 맞네요. 자, 커넥션 온으로 해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올라오고요. 디바이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잡혔습니다. 자, 상태도 좀 정리를 하면 필요 없는 것도 닫아버리고요. 자, 레이블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 페이지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페이지 이름은 뭘로 할까요? 레이블 EX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자물.cs에서 이닛되는 처음에 런치되는 페이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 EX로 수정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블 만들 때 간단하게 스택 레이아웃 좀 살려두고요.
여기 레이블 있네요. 근데 요거 좀 지우고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레이아웃의 속성을 갖다가 백그라운드 좀 주겠고요. 백그라운드는 회색으로 이렇게 C가 6개 맞죠? 회색으로 주겠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안 줘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버티컬이죠. 안 줘도 되는데 명시적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패딩도 좀 줄까요? 패딩도 한 20 정도 줘서 좀 넉넉하게. 자, 됐습니다. 자, 레이블 만들 때는 레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레이블 객체를 메모리에 탑재 올리면 되겠고요. 그 속성으로는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겠는데 이런 속성들 다 알 필요는 없겠고요. 텍스트 먼저 레이블에 먼저 그 출력이 되는 텍스트는 나는 뭘로 하겠다. 레이블 0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이라는 속성도 있어요. 레이블의 바깥쪽 여백이죠. 그래서 한 30 정도 줘보겠고요. 자, 마진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녀석 패딩이 있겠죠. 아이고. 예, 패딩도 한 1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줘보도록 하는데요. 노란색으로 한번 줘볼게요. RGB니까 빨간색과 녹색이 합치면 노란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정렬 같은 거 호리젠탈 옵션, 호리젠탈 텍스트 얼라인 먼저 해볼까요? 호리젠탈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글자 출력되는 글자를 정렬을 어떻게 하겠냐? 처음에 놓겠느냐, 끝에 놓겠느냐, 센터에 놓겠느냐. 자, 센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폰트 사이즈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폰트 어트리뷰트 볼드체냐 이탈릭체냐 볼드체로 한번 해보겠고요. 텍스트 컬러도 정할 수 있어요. 텍스트 컬러 빨간색으로 한번 눈에 확 띄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마침 태그 있어야 되겠네요. 됐죠. 자, 컨트롤 F 눌러서 실제로 타겟에 빌드를 해서 타겟에 탑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면 이제 빌드가 다 돼서 인스톨이 되겠죠. 자, 인스톨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탑재가 될 듯 합니다. 됐죠. 백그라운드가 안 먹네요. 백그라운드 뭐 잘못됐나요? 백그라운드 맞는데요. 이게 타이젠 특성일 수도 있고요. 이거 보면 이제 먹네요. 렌더링이 좀 늦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밑에 회색도 이제 됐고요. 렌더링이 조금씩 느리게 되는 거 그런 현상이 있겠죠. 어쨌든 레이블은 이렇게 내가 글자를 간단하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만만한 뷰가 레이블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했는데 이거 좀 적절해지고요. 레이블의 좀 속성 레이블을 이용할 때 우리가 알면 좋을 만한 속성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 한번 객체를 만들어 주겠고요. 텍스트 해서 레이블 0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 좀 줘보겠는데요. 패딩 10 정도 줘보겠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노란색으로 주겠고요. 자, 호리전탈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를 스타트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텍스트 호리전탈 그 텍스트에 대한 정렬이 아니라 뭐에 레이블 자체에 대한 정렬입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스타트에서 붙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자, 요거 좀 코드 재활용해서 몇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 이렇게 해서 요거는 호리젠탈 옵션을 갖다가 어떻게 and 그 다음에 뭐 센터도 해볼까요? 스타트 엔드 했으면 센터도 있겠죠.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필도 있어요. 꽉 차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F 눌러서 디버그 없이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모양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면 가장 왼쪽에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드 가장 오른쪽에 붙고요. 센터니까 가운데 붙고요. 그 다음에 필이죠. 필이니까 꽉 채워서 이렇게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에서는 이 정도 옵션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알아보면, 아이고, 자, 레이블에서 텍스트 시작할게요. 레이블 01. 자, 패딩은 10 정도 주겠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노란색으로. 자, 그다음 버티컬 옵션이란 게 있어요. 버티컬 옵션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터 앤 익스펜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빈처 활용해서 자 2번, 3번 수정을 하겠고요. 자 이거를 센터 익스펜드 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고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하는데 확장해서 면적을 크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택 레이어 쌓는 거죠. 그래서 버티컬 수직으로 쌓습니다. 위아래로 계속 쌓아 나가는데 그때 레이블을 위로 이제 쌓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1번 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쌓고 그 밑에 3번을 쌓는데 그럴 때 센터 앤 익스펜드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쌓을 때 어떻게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그죠? 그래서 하는데 요 면적을 지금 요만큼 요게 레이블 1번에 센터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요만큼을 갖다가 또 그 두 번째 녀석이 잡아서 거기에 센터를 잡혔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잡아서 그 센터를 잡았습니다. 센터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확장시켜요. 익스펜드로. 그래서 이게 버티컬 옵션 센터 앤 익스펜드를 줬을 때 모양입니다. 자, 장표로 좀 돌아와 보면 센터 앤 익스펜드 이렇게 나오고요. 나는 이렇게 가로로 확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호리전탈 옵션을 센터 앤 익스펜드를 주면 이렇게 가로로 되면서 위아래로 확장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버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뷰가 버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버튼 UI를 만드는 건 레이블을 만드는 거와 거의 비슷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버튼이란 거는 역할이 있죠. 무슨 역할?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UI를 만들고 나서 버튼을 클릭할 때 이벤트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를 받는 우리는 뭐 콜백, 핸들러를 리스너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리스너까지 만들고 리스너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뷰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가서 자, 버튼에 관련된 컨텐츠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buttonex라고 해서 만들어 주겠고요. 자, 레이블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앱점잠을 요거 버튼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버튼을 만드는 거 굉장히 쉬워요. 스택 레이아웃에다 그냥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레이아웃에다 하는데 너무 빡빡하죠. 그래서 패딩 한 20 정도 주고 시작할까요? 여기 페이지에다가도 좀 줄게요. 패딩 20. 네, 됐습니다. 자, 버튼 레이블과 똑같게 버튼 태그를 이용하면 버튼 클래스가 객체를 바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button 01로 해주겠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버튼은 그냥 뿅 하고 나와요. 그래서 보면 버튼 몇 개 만들어 볼까요? 2번, 3번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내가 버튼을 태그를 이용하면 버튼 객체는 바로바로 뿅뿅뿅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타겟에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버튼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버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터치를 했을 때 여기 터치가 돼요. 실제로. 터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버튼을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했을 때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벤트가 올라오면 그 이벤트를 듣고 있는 녀석, 리스너, 보통 우리가 핸들러라고 하죠. 그 핸들러에서 어떠한 내가 다른 동작을, 액션을 만들어줘서 구현을 해줘서 그 동작이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속성 중에 클릭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릭드라는 속성을 하면 새 이벤트 처리기, 이게 리스너죠. 그래서 여기 설명 나오네요. 버튼 클릭드라는 새로운 메소드에 이벤트를 바인딩합니다. 이벤트가 하나 묶는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핸들러를 만들 건데 그 핸들러하고 묶어갖고 이 버튼이 클릭했을 때 그 핸들러 메소드죠. 메소드 함수가 호출될 수 있게 그렇게 자동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알아서 버튼 클릭드라고 나와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면 여기 버튼 EXCS 파일 있죠. CS 파일이 저장을 뭐 작업을 우리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저장이 안 돼 있다고 에스타리크가 나와요. 클릭을 해보면 내가 코딩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이 버튼 클릭드가 어디? 이거 좀 옆으로 내려서 볼까요? 버튼 클릭드가 내가 이 클릭드의 속성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코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파라미터로 버튼 이벤트가 날라오고요. 누가 클릭했는지, 누가 나를 호출했어, 어떤 버튼을 클릭해서 내가 호출한 거야. 그래서 샌더도 날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버튼에다가 또 클릭해서 또 새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하면 어떻게 오른쪽 화면에 자동으로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는 클릭드만 넣어주면 어떻게 새 이벤트 처리기로 자동으로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봤는데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디버그 모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디버그 좀 라이트 라인 요거를 코드를 넣어서 라이트 라인 그래서 뭐 얘가 클릭이 됐다. CLICKED 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디버그를 해두면 클릭할 때마다 이제 이 그 로고가 찍히겠죠. 그래서 얘도 클릭됐다, 얘도 클릭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여기다가 어떠한 이제 기능 버튼이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라, 그죠? 그런 것을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버튼이 3개인데 그러면 버튼이 3개니까 당연히 리스너, 핸들러도 3개가 나왔죠. 버튼이 4개, 5개, 6개 나오면 계속해서 똑같은 비슷한 형태, 같은 형태의 함수가 함수의 이름만 달라서 콜백 함수가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조금 이제 귀찮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모양의 함수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조금 코드가 길어지고 좀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빼지 않고 한 군데 묶어서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바꿔보면 코드를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죠. XML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좀 부적절을 해놓고요. 자, 여기다가 버튼 클릭드 말고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온 클릭드 view tton 이렇게 할까요? btn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onClick btn이라는 함수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void onClicked 버튼 줄이니까 좀 그러네요. view tton 네, 플레임으로 그냥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죠 사실 이거는. 자, 다음에 파라미터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 받고요. 이벤트와 샌더 누가 나를 호출했어? 그죠?
요즘에 뭐 트로트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거 비슷한 거죠. 누가 나를 호출해서 내가 여기 왔느냐, 호출이 됐느냐, 그걸 따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는데, 자, 이렇게 보면, 버튼이 3개인데, 3개 클릭했을 때 다 얘가 호출돼요. 그럼 이 안에서는 샌더, 나를 호출한 게 버튼 1번이냐, 버튼 2번이냐, 버튼 3번이냐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id 값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btn id는 자, 샌더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샌더에서 가져오는데 얘가 타입이 버튼 타입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버튼으로 한번 캐스팅을 해주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통째로 묶어서 버튼.id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호출해준 녀석이 누구인지 그 녀석의 아이디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버튼에서는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따질 수가 있겠는데, 자, 만약에 버튼의 아이디가 뭐뭐이면 어떻게 해라. 그죠? 이거면 버튼 1번이 클릭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면 버튼 2번이 클릭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버튼마다 아이디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를 지정할 때는 x땡 name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정을 해서 뭐 btn01 이렇게 줄까요? 네, 이렇게 해서 2번, 3번 이렇게 줄게요. 자, 그래서 버튼 샌더에서 뽑아내온 아이디가 btn01 아이디가 같다면 1번 버튼이 클릭된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버튼 1번 클릭드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else if에서 어떻게 똑같이 가져오면 되겠죠. 가져오고 이렇게 자 해서 2번 버튼의 아이디 3번 버튼의 아이디 각각 다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에러가 날까요 지금 여기서 음, 이걸 잘못했죠. 아이디가 아이디죠. 자동 완성 기능을 좀 따랐어야 되는데 제가 경솔했네요. 아이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 하나로 다 이 안에서 이제 분기 태우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이디를 뽑아내서 하나로 코드가 길어진 경우에는 코드 판독하는데 스크롤이 막 많이 내려가니까 한 군데 다 몰아서 집중화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저는 뭐 디버그가 지금 모드가 안 되니까 저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디버그 모드가 그 들어있는 걸 배포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디버그 안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디스플레이 알럿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알럿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ew tton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view tton 01 언더바 click 클릭드 이렇게 할까요? 개행 한번 해주고 플러스 btn01.id btn toString이 지원되죠. 네, toString으로 뽑아내겠고요. 그 다음에 close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러창 한번 띄워볼게요. 될지 알러창이 타이젠에서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되겠죠 뭐 기본적인 거니까 2번 3번 됐습니다. 요거 2번 3번 됐습니다. 자 그럼 탑재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렌더링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뜨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마우스가 두 개니까 헷갈린다. 예. 버튼 1 공인 클릭드 자만의 폼좀 버튼 요거 뜬 거고요. 이제 I 투스트링 값 요거 나왔고요. 클로즈 버튼 나왔고요. 클로즈 클릭하면 또 마우스가 어디 갔나요? 예. 클릭하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클릭해 볼게요. 아이고 2번 클릭하면 2번 나오겠고요. 3번 클릭하면 3번. 그래서 전 디버그 모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알러창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창 여러분이 디스플레이 알러창은 사용 방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클릭을 해보면 처음이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매기면서 총 3개 들어가는데 처음이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클로즈 버튼에 텍스트 출력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장표로 다시 돌아와서 장표가 어디 갔나요? 네, 돌아와서 버튼 UI를 만드는 거. 근데 버튼에서 중요한 것보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가 핸들러에서 이벤트를 잡죠. 그래서 핸들러에 들어온 이벤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처리하는 거, 그 방법, 콜백 하면서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 방법을 명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만 아셔도 별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